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강의는 마케팅 기획 능력 향상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마케팅 사업 기획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조직에서 사원, 대리, 과장 혹은 또 그 이상의 아마 간부님들도 아마 계실 것이고, 아마 창업을 하시거나 또는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실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대학생분들도 아마 들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마케팅 기획 능력 향상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첫 번째는 간결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아닌 다른 상대방이 이해를 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고객의 입장에서 마케팅 기획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첫 번째가, 그래서 이 제목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정확하게 이 문제점과 관련된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는 것이 바로 고객들, 여러분들 윗분들이나 또는 어떤 여러분들의 협력업체나 또는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고객들이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마케팅 기획 능력 향상의 핵심은 how to do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전에 바로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먼저 1강에서는 마케팅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리고 이 마케팅을 하는 마케터의 어떤 능력이 또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시장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너무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폐업률, 음식업, 소매업, 도매업 다 열에 8, 9은 지금 어렵다고 합니다. 오늘도 벌써 한 2,500명 정도가 창업을 하시고 또 한 2,200명 정도가 폐업을 하신다고 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리고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치열하다 못해 처절하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창업을 하시던 아니면 지금 학생이시던 아니면 조직에 계시든지 간에 지금의 모든 조직의 어떤 사업의 하두는 단순히 매출을 지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업이익의 측면에서 돈을 벌고 그 돈을 계속적으로 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수익과 지속이라는 단어의 핵심은 바로 고객입니다. 자, 고객이 내 제품을, 내 서비스를 구매를 해줘야만 매출이 일어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고객들이 계속 와줘야만 지속적 성장이 되기 때문에 마케팅 기획의 모든 핵심은 바로 고객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 야, 우리 마케팅이 중요해. 마케팅 하자!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몇 분들한테 여쭤보면 마케팅이 뭐예요? 라고 여쭤보면 또 문의를 해보면 쉽게 또 대답을 못 하십니다. 그만큼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넓기도 하지만 또 구체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의 정의에는 크게 5가지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컨셉입니다. 고객이 치열한 경쟁에서 경쟁 브랜드가 아닌 내 브랜드를 선택하게 하는 명분, 의미, 이것이 컨셉입니다. 즉, 내 브랜드를 선택하게 만드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컨셉입니다. 그리고 이 이유를 고객들한테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고객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자, 이것은 결국 조직적인 어떤 관점이고, 이걸 통해서 고객분들은 내 제품, 내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서 경험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족이나 행복을 느끼셔야 되고, 만족이나 행복을 느꼈을 때 고객들은 내 브랜드를 기억하시고 좋은 태도를 가지시게 되고 이에 따라서 다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의 정의에는 쉽게 이야기하면 기업의 컨셉과 고객의 만족,
그리고 재방문이라고 하는 베네핏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조금 더 넓게는 5가지 요소들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컨셉, 고객과의 릴레이션십, 고객의 만족, 행복, 그리고 기억, 그리고 긍정적 태도를 통해서 재방문이 이루어지는 베네핏, 이 5개가 마케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컨셉은 치열한 경쟁에서 고객이 경쟁 브랜드가 아닌 내 브랜드를 기억하게 하고 또 내 브랜드를 방문하게 만드는 그런 명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명분은 내가 만들었다고 해서 고객이 사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이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컨셉, 예를 들어서 풀무원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가 생각나십니까? 아마도 바른 먹거리라는 것을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맥도날드 하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뭔가 빠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스타벅스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기는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뭔가 문화를 내가 파는 곳,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데아 커피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지금 이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마 독자분들께서는 이데아 커피 하면 좀 저렴한 커피,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고객분들이 내 브랜드에 대해서 생각을 만들게 하고 내 브랜드를 선택하게 하는 이유, 싸다, 빠르다, 또는 문화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바른 먹거리다, 또 이렇게 내 브랜드를 선택하게 하는 이유이고, 그런데 이렇게 선택을 하게 하는 이유는 내가 고객들한테 뭔가 채널을 통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알려줘야 되고, 그걸 통해서 고객들이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이것이 바로 고객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너 이야기하려는 게, 네가 이야기하려는 게 바른 먹거리 이야기를 하려는 거구나. 이데아 커피는 싼 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구나. 맥도날드 빠른 서비스를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인정하도록 만드는 커뮤니케이션을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고객이 알고 있거나 또는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뭔가 그것을 경험했을 때 기쁘고 또 행복하게 해주는 이 모든 것들, 만족스러운 경험을 해주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단계인 고객의 그 만족이나 또 행복에 대한 경험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고객의 머릿속에 들어가기 대한 인식의 싸움인 기억. 자, 이 머릿속에 들어가 내 브랜드를 어떻게 넣을 것이냐. 그리고 어떤 내 브랜드에 대해서 일관되게 그리고 좋게 나쁘게 반응하게 되는 학습된 선후 경향을 우리가 태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혹시 일본 사람이라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만, 일본 분들은 내가 그 피해를 끼치는 걸 좀 싫어하시는 분, 예를 들어서 이런 속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본 분들이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일본 분들은 남에게 피해를 드리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학습된 겁니다. 후천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그게 경험을 하셨던, 이야기를 들으셨던 간에, 그리고 일본 분들에 대해서 또 일관되게 일본 분들은 왔다 갔다, 어떤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피해를 좀 주는 것을 되게 싫어하시는 또는 불편해하시는, 그래서 내가 오히려 그냥 좀 친절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구나라는 것을 일관되게 또 나중에 알게 된 그런 성향을 우리가 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브랜드들은 이데아 커피다, 또는 맥도날드다, 스타벅스다, 또 대상이다 라고 하는 이런 브랜드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좋거나 나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을 태도라고 하는데, 이 태도는 행동의 바로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분들이 내 브랜드를 선택 내지는 지속적으로 선택을 하는 게 이 마케팅에 들어가는 키워드의 5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컨셉은 고객들에게 방문을 시킨다고 한다면 고객들의 머릿속에 들어가게 되면 재구매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단 컨셉과 고객의 만족은 첫 구매와 지속 구매에 어떤 역할을 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마케팅 관점에서는 이 5가지 용어들 중에서 컨셉은 고객들이 내 브랜드를 찾게 만드는 명분이고, 고객들이 만족을 하는 경험을 했다면 재방문을 이루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마케팅적인 관점에서는 생존 성향의 방향은 바로 차별화된 컨셉을 만드는 거,
그리고 고객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차별화된 컨셉을 만드는 것이 그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경험을 줄 수 있는 것이 재구매다. 그럼 마케팅 기획서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브랜드를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컨셉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마케팅 기획에 들어가야 될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고객들을 어떻게 경험을 시킬 것이냐가 두 번째 내용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케팅의 개념은 5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컨셉을 개발하고 고객과의 릴레이션십에서 고객이 행복함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좋은 기억을 만들게 만들고, 태도를 만들고, 그래서 다시 방문을 하게 만드는 거라고 한다면, 이런 일들을 하는 마케터들은 무엇을 할까요? 4가지가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4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회사의 목표를 정하고 회사의 목표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시는 분. 그리고 마케팅의 용어 그 5가지 키워드 중에서 베니핏, 고객에게 좋은 그 기억을 하게 하고 고객을 만족하게 함으로써 재방문을 시킨다. 즉 재방문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돈을 쓰게 만드는 걸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결국 성과를 이루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케터는 플래닝, 컨셉을 만드는 플래너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고객에게 좋은 경험을 만들고 만족을 시켜서 재방문을 만들어주고 돈을 쓰게 만드는, 그래서 돈을 회사에다가 벌어다 줄 수 있는, 수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마케터입니다. 그래서 마케터는 고객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케터는 항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디든지 있다고 생각하시고, 난제가 있다 하더라도 항상 왜 이 문제가 발생했을까? 어디에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라고 Why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생각을 하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자,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진정한 발견의 여정은 정말 새로운 거, 없던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들 중에서, 혹시 익숙한 것들 중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보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진정한 발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케터가 필요한 이유들 중에 3번째는 이런 어떤 새로운 경쟁력을 발견하기 위해서 시장도 봐야 되고 경쟁자도 봐야 되지만 또 내부의 이야기를 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시장에 대해서, 고객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것처럼, 경쟁자들이 뭘 하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것처럼 내부에도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말씀을 하지 말고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고객들이 내 브랜드를 찾게 만드는 명분인 컨셉을 만드는 그런 싸움을 하시는 전략가입니다. 자, 그래서 마케터는 단지 회사에서 전략 기획을 하시는 분만이 전략가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회사의 목표를 만들고 회사의 목표에 따른 컨셉을 만들어주는, 즉 고객이 나를 찾게 만드는 그런 컨셉을 만드는 분입니다. 그리고 고객이 우리 브랜드를 찾게 하고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게 만들고 또 우리 브랜드를 다시 찾게 만드는, 그래서 성과를 만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마케터는 전략가이면서도 성과를 만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마케팅의 개념은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케터는 플래너이면서도 성과를 만드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시장을 알아야 되고 고객을 알아야 되고 경쟁자를 알아야 되고 나를 알아야 되겠구나.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흔히 우리가 쓰고 있는 어떤 단어들, 기획과 계획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씁니다. 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서와 뭐가 다를까요?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기획과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획과 계획은 한 끗 차이이기도 하지만 실제하고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획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까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How to do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 기획은 목표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있습니다. 목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 자, 처음에 제가 마케터는 플래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그 회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컨셉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목표와 그래서 액션 플랜이 필요하고 액션 플랜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을 쓰시는 분들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그래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측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 목표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셨을 때 프로모션을 했다라고 했을 때 고객이 10명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것이 잘한 프로모션인가요? 아니면 잘못된 프로모션인가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회사의 목표와 어떻게 온라인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회사의 목표와 연결이 돼 있는 목표치의 기대에 충족을 했다라면 그건 잘된 프로모션이었을 거고, 그러면 계획서에서 보면 어떻게 할까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잘하셨던 것인 거고, 만약 기대에 그렇게 크게 미흡하였다라고 한다라면 그것은 좀 아쉬운 그런 플랜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획에는 목표와 계획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자, 그러면 일단 먼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려면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역시 문제와 문제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문제는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목표와 현상에 대한 얘기를 좀 생각해 보면 아주 답이 쉽게 나옵니다. 목표는 내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진급 시험을 봐서 진급을 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근데 현상은 내가 진급 시험을 보러 가지 못했다. 내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진급 시험을 보러 가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실제 모습과는 다른 결과이기 때문에 내가 진급을 하지 못했던 것은 현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즉 목표와 현상과의 갭이 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분 늦게 시험장에 도착을 해서 진급시험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목표는 진급시험을 통과해서 진급 기회를 얻는 것이었고 내가 늦어서 시험장에 들어가지 못해서 시험을 못 봤습니다. 현상은 진급시험장에 입장하지 못한 것이 그 현상입니다. 그럼 그걸로 인한 갭은 진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분 늦게 진급시험장에 도착해서 진급시험을 보지 못했다고 한 이유를 보게 되면 타고 가던 지하철이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운 나쁘게도.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만의 못이 아니라 거기 그 시간에 지하철을 타셨던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공통된 상황들입니다. 일주일 전에 이사를 해서 지하철역까지 헤맸다. 물론 여러분들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주일 전에 이사를 했던 분들은 다 늦으셨습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만의 문제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고등학교 친구가 술을 늦게까지 드셨답니다. 그래서 늦게 일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목표와 현상의 괴리인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진급시험을 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일으킨 문제, 내가 손을 쓸 수 있는 문제점은 내가 일주일 전에 이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다가 지하철이 고장이 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제점은 어젯밤 늦게까지 고등학교 친구하고 술을 먹었기 때문에 늦게 일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그러면 술을 안 드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들 중에 하나는 바로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즉 목표와 현상의 괴리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그 목표와 현상의 괴리인 문제를 발생하게 된 내가 손을 쓸 수 있는 문제점을 찾아내고 거기에 따라서 과제를 도출한 다음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와 문제점은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부분들이고 해결책 제시는 how to do, 이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모 브랜드의 사례입니다. 문제점은 전당 매출액이 하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러면 이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경기도 부진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브랜드들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고객들 중에서 물론 우리의 핵심 고객이라고 하는 그 여성분들이 오셨는데 그 중에 20대 후반에서 30대 여성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오지 않으셨던 그런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모시게 되면 좀 더 우리가 점당 매출액이 증가를 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그 조사를 해보니 이분들은 여기 오면 먹을 게 똑같아. 그래서 조금 더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셔서 그런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직설적으로 알려주자. 그래서 우리가 해결책에 대한 부분들은 컨셉을 우리는 변화를 하는 곳이야 라고 하는 그런 컨셉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거기 계신 모든 직원들이 함께 이야기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나갔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1강에서는 마케팅과 마케터의 역할 그리고 우리가 풀어나가는 그 과정에서 문제와 문제점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2강부터는 본격적으로 마케팅 기획서에 들어가야 될 항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